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451페이지. 경매 절차에서 시험에 중요한 것이 밑에 하단에 2번 경매 개시 결정 및 경매 등기 있나요? 경매 등기 밑줄. 경매 등기가 되면 뭐가 발생되고, 경매 등기란 말은 줄여서 한 말이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등기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고,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등기하겠죠. 경매 신청 등기라고 해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 뭐가 발생? 압류가 되었다라고 하죠. 압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 언제? 계속 읽으시라고. 낯선 부분은 수업 시간에 계속 읽으시고 단어라도 익숙해져야 책 읽힌다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가 되면 뭐가 발생된다?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압류는 밑줄 끝에 효력이 생긴다. 밑줄. 언제? 책들 읽고요. 채무자에게 뭐 결정이 경매 개시 결정하게 되면 채무자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어떻게 알지? 등기한 걸 어떻게 알지? 채무자가? 경매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들어왔다고 알려준다고. 개시 결정되었다고 등기하겠죠. 개시 결정되면 등기할 거 아니야. 채무자한테 필요한 조치 취해라고 송달해줘. 결정이 송달된다는 말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재판 판결문처럼 결정 정본이 있다고, 결정서가 있다고, 그걸 누구한테 보낸다고.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비슷한 시기에 뭐하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하니까 그때 뭐가 발생된다고요? 압류 효력이. 나중에 이제 핵심 요약 정리하고 기출 문제 풀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경매 신청 등기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전주에 비오신 임대차 부부할 때도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일정액을 먼저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은 반드시 언제까지 갖춰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방금 전에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원칙.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칙. 다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같으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중요한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번 나옵니다. 방금 전에 또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기준도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할 필요 없고,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해야 한다. 2번을 꼭 체크하시고요. 3번에 경매 신청에 취하 있죠. 경매 신청이 취하됐다. 취하 그 말은 경매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러면 등기가 되는 거, 등기가 남아있겠나 없어지겠나요? 소멸되겠죠. 뭐로 압류 효력이 발생되었다가 송달 또는 등기한 때 발생되었다가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됐죠? 이중 경매 신청도 요약정리 기출문제 풀을 때 한번 나왔던 지면 나중에 하시고 너무 확정시키지 마시고, 밑에 이번에 배당 요구 종기 밑줄. 배당 요구 동그라미 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은 법원에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종기가 중요하겠다. 그죠?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까지 정해주는가? 밑에 2번 배당 요구 종기 양가로 2번 있죠? 3번 1번의 둘째 줄 끝에요.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 및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 그게 중요한 단어. 첫 매각기일 이전이지 매각 결정기일 X3 적으시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하면 안 돼. 매각 준비는 우리한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옆에 페이지 453페이지 4번 하단 매각기일 날 경매하는 날짜 이름이 뭐라고요? 매각기일. 판사가 최종적으로 허가 결정하는 날짜 이름이 뭐? 매각 결정기일. 넘기시고
5번 매각 실시. 맨 밑에 양가로 2번 매수 신청 제한 받는 자. 그 말은 매수 신청할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을 체크하시면 돼. 누구 때문에? 채무자. (4번) 체크하시고. 재매각은 뭐 때문에 넘어온 경매입니까? 네?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하는 경매 아니야? 누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이전 매수인, 전 매수인 때문이니까 참가하지 못하고. 옆에 페이지 6번 최초 경매는 누구 때문에? 채무자 때문이니까 참가할 수 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경매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2번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방식. 그죠? 동그라미 2번은 호가 경매. 첫째 줄 끝에 기일 입찰, 둘째 줄 끝에 기일 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밑에 5번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매수 신청한다. 그 말은 입찰 신청할 때 내는 보증 금액은 10분의 1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뭐에? 최저 매각 가격. 둘째 줄 끝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넘기시죠. 6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1번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러면 전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다. 그 사람만을 대상으로 1. 다시 입찰하게 하죠. 전에 못 미치는 가격을 입찰하면 안 되죠. 다시 똑같으면 그때는 두 번째는 뭐? 추첨. 재입찰 그 다음에 추첨이다. 그지? 그 사람들에게 전원 X. 첫째 줄에 그 사람들에게만 다시 입찰하게 합니다. 둘째 줄 전에 못 미치는 가격을 입찰할 수가 없고. 동그라미 2번 재입찰 붙였는데 두 사람 다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또는 다시 둘째 줄 끝에 두 사람이 다시 최고 가격을 입찰했다. 그때는 뭐? 추첨. 7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가 대금 지급 제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가 입찰한 금액으로 내가 납부하고 가져가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차순위 매수 신고. 최고가 빼고 매수 신고인은 매각기일 경매 날짜 끝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일입니까? 기한까지 의무를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매수 신고 내가 입찰한 금액에 대하여 매각 허가해주면 내가 내고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차순위 매수 신고. 2번 체크하시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뭐에서 뭘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죠? 기출문제는 넘지 않은 때에만 이렇게 나왔어요. 눈을 깜빡깜빡하면 안 돼. 요거 한번 푸실 때 눈 깜빡해서 한 단어 놓치면 그냥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3번은 차순위가 두 사람이면 이미 최고가는 결정되어 있다. 뭐를 한다? 추첨. 우선 매수 신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맨 밑에 매각기일에 종결됐고 옆에 비닐 세매각기일이 있나요? 세매각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경매가 뭐라고요? 대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할 때 재매각 고 빼고 나머지 싹 다 뭘 한다? 세매각. 대표 선수가 허가할 매수 가격에 신고 없다. 밑줄 457페이지 맨 위에서 동그라미 3번에 세매각기일에서 대표가 허가할 매수 가격에 신고 없다. 매수 가격에 신고 없다는 말은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유찰인 줄 아시고 그러면 세매각기일을 정하겠죠? 최저가 낮춘다 안 낮춘다? 둘째 줄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세매각. 밑에 매각 허부 결정이란 말은 매각 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하는 것을 허부 결정 매각기일이 쓴다면 날짜가 뭐라고요?
매각기일, 경매하는 날짜인 매각기일 다음에 무슨 날짜?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얼마 이내? 1주 내. 매각 허가 결정이 있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밑에 박스에 항고 보증금 공탁한다. 항고 보증금 공탁합니다. 땡땡 결정에 대하여 손해볼 경우에만 가능. 항고한다는 말은 결정에 대하여 손해볼 경우에만 항고를 받아주겠다고. 항고할 때는 보증금 공탁한다. 고의성 항고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항고한다는 말은 낙찰되었다. 되었기 때문에 최저가가 아니고 뭐의 10분의 1? 매각 대금이고 최저 X 적으시고 넘기시고 그 다음에 대금 납부 나오면 소유권 취득한 날짜이죠. 대금 지급 기일입니까? 기한? 기일 X3 적으시고 7번에 대금 납부에서 양가로 1번에 대금 지급 기한, 기한 동그라미 기일 X 2번 소유권 취득한다. 대금 지급 기한 내 언제든지 납부하면 되죠? 첫째 끝에 대금 지급 기한 내 언제라도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대금을 내지 못했다 하는 경매가 뭐? 재매가 누구 때문에? 전 매수인이니까 2번 재매각 절차에는 낙찰된 다음이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처음에 정한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춘다. 그 밖에 조건을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낮추지 않고 그 말입니다.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재매각은 누구 때문에 하게 되었다?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가할 수 없죠? 처음에 매각 기일날 매수인 청을 대했던 보증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배당은 나중에 박스에 배당 순위 있죠? 이것도 이전에 배당 순위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안 나온 지 20년 됐다. 맨 밑에 배당 요구 없이도 배당 받는 자는 언제 등기가 되어 있다?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법원이 안다? 하니까. 넘기시고 10번 인도 명령이란 말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가 없다? 없으면 인도해야 한다? 인도해야 할 사람이다?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인도하지 않으면 뭐부터 6개월? 대금을 낸 뒤, 그게 중요한 단어.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금을 낸 뒤 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 1 X. 그래도 공법보다는 낫다. 등기법보다는 낫고 세법보다는 낫습니다. 그 나중에 7, 8월 결제시면 이제 경매는 선생님 포기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만이죠, 오만. 경매를 포기하는 것보다 공법을 포기하는 게 맞지. 그죠? 제 생각에는 공법에 저기 어려운 정비법의 한 문제를 포기하는 게 맞지. 경매는 공부 요만큼 하시면 돼. 요만큼 하시면 돼. 이야기 잘못한 것 같다. 자, 마지막 단원이 465페이지 매수인청 대리인. 자, 여기 보시고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신 분은 앞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두고 개설 등록하죠. 등록을 하는 목적은 누가 되었어요? 기업공인사 되어서 뭐 하려고? 중개업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시고
맞는가 하면 처분을 기다리시고 맞으면 내 말이 맞네 하지. 이거 했다가 또 넘겼다가 이렇게 하시면 정리도 안 돼. 내가 무슨 세 마디 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또 하실 거잖아. 자, 전제를 좀 알고 하시는데 한 문제 나옵니다. 최대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기 제목이 공인중개사의 돼 있죠. 비슷하게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다. 협회는 누가 만들어요? 공인중개사에 가만히 계시라고. 틀리면 맞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지. 그래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름이 공인중개사협회 그래서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설립할 수 있다. X.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 자격을 취득한 백수죠.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수협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그죠? 공부하실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를 읽으셔야 돼. 여기도 공인중개사 붙었죠? 공인중개사는 백수다. 이 이름으로 하게 되면 백수가 뭐 대리를 해.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칙은 차등 받는다. 공부하신 분은 대답하시면 돼요. 부칙은 무자격자다. 무자격자인데 옛날 자격시험 제도가 있기 때부터 중개업을 했던 소장님에 대해서 기득권 인정해서 지금까지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이 부칙이야. 부칙은 뭘 못한다? 경매 공매 업무를 잃지 못해.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세 사람이죠. 공인중개사 법인 부칙 아니야? 누구는 빼고 부칙은 빼고. 공인중개사는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모두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부칙은 안 된다 해놓고 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모두 하면 몇 사람이요? 그러니까 정신을 지금 공법 시간 안 이렇다던데 선생님이 아예 몰라서 대답 못해가 조용합니다 이랬을 텐데. 유의하시라고. 이 단어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된다고. 대리인 등록돼 있죠.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법원에서 뭘 해요? 경매죠. 경공매 다가 대리인 등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경매 대리할 때만 필요하다고. 네? 1. 공인중개사는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부칙은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뭐 할 때만? 경매 대리할 때만 등록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제도하고 지금 이건 대법원 규칙이야. 규칙은 대법원 규칙. 법원에서 하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제도야. 물론 공인중개사법 14조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칙 빼고 경매 대상,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취득할 선 대리할 수 있다고 법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은 있지만 여기 대리인 등록 요건, 등록 절차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대법원 규칙 내용이에요. 일단 앞에서 배우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제도하고 지금 배우시는 대리인 등록제도 차이점을 골라서 묻고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핵심이 이겁니다. 경매 대리할 수 있는 사람, 법원에서 대리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은 종전에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대리 입찰했어요. 변호사, 법무사만의 업무인 경매 대리 업무를 부칙 빼고 현재 소장 두 사람도 지방법원장, 울산지방법원장 명의의 대리인 등록증을 가게 걸면 변호사, 법무사가 할 수 있었던 경매 대리 입찰도 가능한데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대리권 범위 딱 7가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변호사, 법무사 업무를 침해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에 관한 문제니까요. 여기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부장 세 사람 나오죠. 이 사람 업무를 구분하는 게 핵심인데 여기는 법원 업무니까 지방법원장 업무인가 법원 행정처장의 업무인가 이걸 구분하는 게 핵심이고 대부분은 누구인가? 지방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장 자리를 익히실 게 아니고 뭐만 법원 행정처장 나눈 자리 3개만 익히시면 돼요. 자, 누가 대리인 등록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는 빼고? 부칙은 빼고. 뭘 하고 있다 지금? 경매는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소장이 주된 사업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지금
당황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툭 불러놔요. 그냥 한 개만 탁 불러놔봐. 아니, 경매대리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뭐. 아, 중개사무소 두고 부동산에서 뭐 해요? 그렇지. 중개하고 있는 소장이 중개하면서 뭐 하고 싶다고? 경매 뭐? 대리하고 싶을 때 그때 누구 찾아가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역할 하십니다, 이분이. 이분이 안 계시면 수업이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몰라. 대답 안 하죠. 대답 조용히 하시죠. 엉뚱한 소리 한 번씩. 아, 이 두 분이구나. 양 산맥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공법 시간에 이렇습니까? 한 번씩 자주 해요. 그래야 비는 사람이 위안감을 얻어요. 아, 언니도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수업 시간에 유종호 선생님도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또. 아니, 감을 지는 게 아니고 수업을 진행하시겠지. 그러면 이야기해요. 쉬는 시간에 중개사법 선생님이 아무 소리나 하라 그랬다고. 다 내가 책임진다고. 자, 전제를 깔고 보셔야 돼요. 현재 중개사무소 두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뭐 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예? 개설 등록한 누가 되었다? 개업공사 되었다. 누구는 빼고 늘 계속 대답하시면 돼. 부칙은 빼고 뭘 하고 있다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가계가 증을 걸고 있겠네. 개시사항이 몇 가지? 정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몇 가지? 1, 5가지. 2, 5가지. 3, 5가지. 4, 5가지. 5, 5가지. 몇 가지? 그렇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수야 보자. 뭐를? 사업자 등록증. 등록증, 수, 보수, 실비, 요율, 현대표, 보증, 자격증본, 사업자 등록증. 걸고 뭘 하고 있다고? 중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법원 규칙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뭐 하고 싶다고? 경매 대리하고 싶다. 그러면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네? 중개사무소 안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한 개업공인사 전체 개업공인 종비는 부칙까지 포함해 세 사람인데 누구는 빼고 부칙 빼고 공인중개사고 법인만 중개업을 하면서 뭐 하고 싶다고. 여기도 당연히 부칙 빼고 두 사람만. 그러면 전제가 중개사무소에서 하는 본업이 뭐예요? 이름이 중개사무소잖아요. 중개업이 본업이죠. 그러면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되면 뭐도 할 수 있는데? 경매 대리업도 할 수 있는데 주된 사업인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리업이 가능해.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중개업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못해야 된다고. 거꾸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없다. 뭐는 하고? 중개업을 하면서 대법원 규칙만 위반할 수도 있다. 뭐는 못할 수 있다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도에서 대리업이 가능하다. 중개업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대리업도 못하는데 중개업은 하면서 대리업만 못할 수는 있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암기사항 때문에 중요해요. 자, 일단 연결하실 게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은 누구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중개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여기도 등록관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리 등록제도니까. 지방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하는 자리에 여기는 누구는 지방법원장을 해야지 법원행정처장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중개대상물 몇 가지? 5가지. 가지고 중개업을 하면서 경매 대리업하고자 하니까 경매 대리할 수 있는 물건도 본업에서 취급하는 중개대상물 그대로 5가지. 중개대상물 범위하고 뭐하고 같다? 대리대상물 범위는 같다. 그래서 시험에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은 대리할 수 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 몇 가지라고요? 5가지. 1. 뭐? 토지. 2.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3. 임목. 4. 공장재단. 5. 요 5가지 광업재단 아니야? 요것만큼만 대리한다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리업이 가능한데 중개업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 대표적으로 휴업한다. 휴업하겠다 그 말은 가게 문 닫겠다 그 말 아니야? 여기도
대리업 못하고. 폐업했다. 가게 아예 접겠다. 에? 그러면 여기 지방법원장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 중에서 중개업 휴업 신고한 사실, 폐업 신고한 사실 알겠나요? 모르겠죠? 지방법원장에게 휴업 신고, 폐업 신고했다면 10일 이내 내가 중개업 휴업 신고했습니다. 폐업 신고했습니다. 여기 신고한다고. 신고했다고 들으면 지방법원장은 휴업한 기간만큼 가게 문 닫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업무 정지를 때리고 폐업하겠다고 하면 가게를 아예 접겠다 말이니까 대리인 등록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중개업은 한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중개업을 하는데 개업공인사가 대법원 규칙만 위반할 수 있다. 그러면 대리업은 못할 수도 있다 없다.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도에서 대리업이 가능하다. 중개 못하면 대리업 못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중개업을 하는데 대법원 규칙만 위반하게 되면 뭐만 못할 수는 있다. 대리업. 여기 전제. 시군구청장 자리에 여기 누구? 지방법원장. 중개대상물 구분이 똑같다. 그죠? 뭐 할 때만 이런 대리인 등록이 필요하다고요? 경매 뭐? 경매 대충 하시면 틀리고 나온다니까요.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 등록해야 한다. OX. 틀리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경매 업무는 권리 분석도 하고 취득에 알선 상담도 해주고 대리도 하죠. 쪼개면 이렇게 업무가 쪼개진다고. 그러면 대리인 등록이 필요한 것은 뭐 경매이고 뭐 할 때 대리할 때만. 취득 알선 권리 분석은 대리인 등록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절차의 내기는 공인중개사법 나중에 배우시고 배우신 분들은 일단 비교를 하시면 돼요. 등록관청은 누구라고요? 다 사무소 기준이야. 사무소 현재 울산 광역시 남구에 있다면 사무소 기준에서 지방법원장이니까 울산지방법원장에 찾아가야 돼. 법원 행정처장 하면 안 된다고.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누구는 빼고 부칙 빼고 또 단순 자격만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안 되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사람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교육 받는다. 여기도 경매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자, 차이점이 3번이야.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에서 보정 설정해야 되죠.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하고 들어갑니까?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 신청할 때 미리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등록 신청할 때 미리 보정 설정했다. 등록이 안 돼버리면 그거 어디다 쓰냐고. 본업인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한 다음에 중개물을 개시하기 전에 이역사항 설정한다고. 그럼 본업을 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보정 설정되어 있다. 이건 대리업은 본업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리인 등록 신청하기 전에 등록 요건이란 말은 등록하고 싶으면 미리 갖춰라. 사전 요건 아니야? 이게 중요해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해야 한다. 언제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여기는 업무 개시를 하면 안 돼. 선생님 두 분 하세요. 대리인 등록한 개업 공인에서는 업무 개시 전 틀렸습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 하고자 할 때 미리. 요것만 달라. 시기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 개시 전, 대법원 규칙에서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미리. 금액하고 나머지 똑같아요. 차이점 요것만 물어요.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다. 파산 선고, 피한정 12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결격 사유가 있는데 똑같은데 딱 한 개만. 1번, 요거 2번만 빼고 나머지 똑같아.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듯이 대법원 규칙 위반해서 대리인 등록 취소받으면 3년 동안 대리인 등록이 안 돼. 일단 결과부터 업무 정지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듯이 대법원 규칙에서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대리 업무정지 받고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똑같아요.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회사 문 닫아야죠. 예? 그러면 누구도 못해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도 같이 결격. 공인중개사법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사원 임원이 있다. 사원 임원이 결격이다. 그럼 누구도 법인도 결격. 네 가지가 똑같아. 요것만 달라요. 민사집행법 하면 경미하는 법이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민사집행 절차에서 간단하면 경매 절차에서 뭐 했다고? 경매 공무집행방해, 경매입찰 방해죄, 경매불이익허죠. 여기 왜 왔을까? 오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경매불이익허야. 경매방해죄로 걸렸다고. 걸려서 판결 나왔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몇 년? 2년. 여기에 2년짜리 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라는 말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 나올 수가 없고 유죄 판결 확정되면 몇 년이라고요? 2년. 요것만 달라요. 자, 그러면 예외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를 받으면 등록 취소 3년간 결격인데 법인 해산했다. 법 위반입니까? 회사 문 닫았다고. 그러면 청문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요. 그러면 원칙은 등록 취소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취소 후 몇 년간? 3년간 결격인데 뭐 때문에 등록 취소되었다고? 해산 때문에.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등록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3년이 지나야 한다? 3년 지나지 않더라도 대표자는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듯이 지금 뭘 하고 있는 한도에서 대리업이 가능하다고요?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도에서 대리업이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업공인사가 시군구청장 가서 중개업 폐업 신고했다고. 폐업 신고하면 등록증 반납하죠? 첨부하죠? 폐업 신고한 다음에 간판 철거해야 하네요. 가게 접겠다고. 그러면 모르고 있는 지방법원장에게 10일 이내에 폐업 신고했습니다라고 신고해주면 지방법원장은 가게 접는 거 아니에요. 중개업 못하니까. 대리업도 접어야 되죠. 반드시 등록 취소해요. 중개업 폐업 신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었다. 법 위반입니까? 중개업을 접으니까 가게를 접으니까 할 수 없이 접을 수밖에 없죠. 대리인 등록 취소하게 되었다. 원칙은 등록 취소 몇 년인데? 3년인데 뭐 때문에? 중개업 폐업 신고 때문에 등록 취소받게 되면 3년이 지나야 한다.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은 3년 지날 필요 없이 다시 중개업 등록하면 언제든지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3번 나왔어요. 실무교육 차이점만 보시면 돼. 공인중개사법에서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냐고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자리에 지방법원장 연결하시면 되는데 교육 실시권자가 공인중개사법에 시도지사 아니야?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방법원장 하면 안 되고 누가 지정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 받아야 돼.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이 등록하고자 할 때 실무교육은 대표자 포함 제외 전원이죠. 여기는 누구만 받는가? 대표자만 받아요. 대표자만 받는다는 말은 법원에 가서 대리 입찰하러 가는 사람은 누구만? 대표자만 간다 그 말입니다. 사원이면 전원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야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자이다. 인데 여기는 누가 간다고? 개업공인소 지가 직접 법원에 해야지 소속이 대리 입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속도 빠진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실무교육은 2830인데 여기는 몇 시간? 32, 44시간. 차이점을 묻는다는 겁니다. 교육 내용은 법원 경매니까 민사소송,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을 내용한다. 교육 면제는 똑같습니다.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 신고 후 얼마 이내? 1년 이내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면제듯이 여기도 폐업 신고 얼마? 등록하는 경우 면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등록을 하고자 사실 요거만 다르지 금액 나머지 똑같습니다. 공탁금 몇 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한다?
금액 똑같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시기만 여기는 업무 기술하면 안 돼. 자,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관청이 누군데요? 시군구청장이니까 시군구 조례가 있다 없다? 조례가 정하는. 여기 어디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장이니까 지방법원은 자치단체가 없죠. 여기는 조례가 정하면 안 되고 딱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신청할 때는 얼마짜리? 2만 원. 법인이 신청할 때는 3만 원짜리. 수입 인지요, 정지야? 인지하고 정지는 구분되시고, 인지는 정부 국가 수입이고 정지는 지자체 수입이야. 인지지, 정지하면 안 돼. 등록 신청할 때 지방법원장 가서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는 중개업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개업공인사입니다. 증명하려면 뭘 가져가고? 등록증사본. 개업공인사 중에서 부칙은 빠졌죠? 자격증사본. 이미 미리 보등 설정했다 안 했다?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장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면 등록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등록되었습니다. 서면 통지하죠? 며칠? 공인중개사법 7일. 여기는 지방법원장은 며칠? 14일. 표 관계 있었으면 좋겠다. 표 다 나옵니다. 나중에. 뭐 대치상 됐고. 자, 매수신청 이제 대리인 등록했습니다. 대리합니다. 대리할 때 지금 방금 전에 중개대상물 범위하고 대리대상물 범위는 같다. 이해하시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변호사, 법무사 업무 전체를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법에 딱 정한 대리권 행사에서 법원에 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총 몇 가지? 7가지만. 기본 대리권 여기까지가 기본 대리권. 요걸 조금 이해하시면 돼. 자, 오늘 경매 절차 배우셨는데 매각 기일에 경매한다. 3월 30일 날 매각 기일 경매 날짜가 잡혔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울산지방법원에 갔다고. 그러면 A가 이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아 달라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사 가백에 위임을 줬다. 그 말은 네가 법원 가서 대리입찰해서 낙찰 좀 받아 달라 그 말이네.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몇 가지? 7가지. 그러면 갑이 법원에서 대리입찰을 하려면 일단 가장 기본이 뭐 하러 갔어요? 입찰표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러 간 거 아니야? 입찰표 작성 제출이 대리입찰 아니야. 입찰하려면 미리 보증금 내라. 매수신청 보증금 내야죠. 뭐에 얼마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우신 거 아닌데 오늘 보증은 2번 나온다고. 매수신청 보증금하고 항고 보증금 2개밖에 없어요. 뭐에? 최저 매각하기 10분의 1. 보증금 내라 그만 입찰 자격을 먼저 한번 보자고. 보증의 제공을 하고 입찰료 써내죠. 내가 최고가가 될 수 있나 없나요? A가 직접 법원에 가는 일을 개업공사에 네가 대신 좀 해달라 그 말 아니야? 그럼 최고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최고가가 아니고 차순위 매수인고 할 수도 있다. 차순위는 뭐에서 뭘 빼고?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넣는 때 하면 차순위 매수인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각기일 날 입찰표 써냈는데 최고가도 아니고 차순위가 안 돼. 또 떨어졌네. 그러면 매각기일 종결될 때 내가 냈던 보증금 돌려달라고 신청한다는. 이게 기본 대리권이야. 요 일을 A가 할 일을 네가 가서 하고 와라 그 말입니다. 1.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입찰표 작성 제출. 제일 잘 나오는 게 차순위 매수인고 할 수 있다. 떨어지면 최고가도 안 되고 차순위 안 되면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만. 6번은 거의 사문화돼서 거의 의미가 없고, 자, 민법입니다. 이 부동산이 공동소유에서 공유합의 총유 들어보셨다? A하고 B가 공동소유하고 있다. 2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다. B가 가진 이 공유물에 대한 지분 2분의 1은 자기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나 없나요?
지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내 돈 내가 쓰는 거랑 똑같아. 공유는. 네? 처분할 수 있다고 하면 팔아도 되고 담보 제공할 수도 있다.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물권 행위다. 물권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물권 행위 아니야? 저당권? 저당권 설정 1억 빌려 쓰고 채무자 B 2분의 1 지분에 저당권 들어왔어요. 이게 처분 행위야. 돈을 못 갚았어요. B가.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B 2분의 1 지분만 경매 넘길 수도 있어요. 공유물 지분 경매예요. 그러면 매각기일 되면 최저가 불러줘 경매하겠다 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최저가 1억 불러줬다. 보증금 얼마 내고? 1,000만 원 내고 입찰하겠습니다. 갑이 1억 5천 최고가 나왔다고. 야한테 하자가 없으면 결정하겠죠. 대금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여기 소유자가 갑 낙찰자로 바뀌면 누가 불편해? 여기가 불편하죠. 공유물 처분할 때 저는 동의가 쉬웠는데 낙찰자가 와버리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편한 야를 먼저 보여주겠다고. 공유물 지분 경매 넘으면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법원에서 경매 진행하시고 누가 나오면 최고가가 나오면 1억 5천 요 금액 그대로 내가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신고할 수 있다. 그게 공유물 지분 경매에서 공유자에게 우선권 주는 겁니다. 그럼 공유자 여기 A가 우선 매수 신고할 줄 모르면 개업공사 중개사 찾아와서 지분 경매 넘어왔는데 내가 지분을 낙찰 가격으로 내가 우선 매수하고 싶으니까 네가 법원 가서 우선 매수 신고해달라 그러면 대리권 범위에 공유물 지분 경매에서 개업공사는 공유자를 대리해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있다. 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되고 7번 이해하시면 돼요. 6번은 똑같아요. 7번은 A라는 사람이 갑한테 와서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와서 지금 부동산 경매 대리권 준 이유가 공유물 저기 지분 넘었죠 지금. 지분을 낙찰받아 달라고 위임을 줬다고. 그러면 개업공인사는 법원에서 대리입찰했죠. 지분 경매에서 최고가 될 수 있나 없나요? 1억 5천 최고가 되었다고. 그런데 내가 최고 대리입찰에서 최고가 받아준 물건이 뭐다? 공유물 지분 경매에서 최고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일단 낙찰자 지위는 가지지만 공유물 지분 경매니까 누구한테 우선권 있어요? 공유자에게 우선권 있죠. 공유자가 우선권 행사해버리니까 누가 우선권 가져갔어요? 공유자가 낙찰자 지위를 가져갔죠. 그러면 최고가로 처음 입찰하는 사람은 우선권을 뺏겼다는 겁니다. 근데 야가 우선 매수 신고했지만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최고가이었던 사람은 누구로 간주해 주는가? 차순위로 간주해 줘요. 지분 경매에서 최고가이었던 사람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해버리면 우선권 가져갔으니까 원래 최고가이었던 사람을 누구로 간주해 준다고? 차순위.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것까지만 대리해. 7번이 뭐예요? 공유물 지분 경매에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해버리면 원래 누구였던 사람을 최고가였던 사람은 누구로 간주? 차순위를 간주하게 되면 차순위 지위를 뭐 하는 까지? 포기하는 까지. 기본 대리권 4가지부터 먼저 이해하시고 지분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 부도 임대주택은 그게 이제 없어서니까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우선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고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까지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지. 이런 말 대금 납부 즉시 항고란 말이 있나 없나요? 인도명령 신청, 명도 소송 이런 말이 있나 없나요? 7가지 외에는 개업공사 일치 못하는 거예요. 그 대리권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에 관한 문제가 이거예요. 쉬었다 합시다.